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V-Action, A Lightweight and Integrated VR Training System for Authentic Film Shooting Experience라는 논문이고요. 올해 카이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먼저 영화 촬영 교육은 고가의 장비와 전용 스튜디오가 필요를 하는데요. 또한 이론을 이제 배운 후에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서 이런 촬영에 대한 디테일한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와 전용 스튜디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한 실습 기회를 얻기 어렵고 또 이론 학습과 실제 조작 간의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어, 이러한 한계를 VR 기술을 활용하면은 비용이나 장소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좀 더 몰입적이면서 대체 가능한 훈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VR 같은 경우에 음, 영화 제작에서 특히나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촬영 교육에서 직접 적용된 사례는 부족합니다. 기존 VR 시스템은 제스처나 범용 컨트롤러에 의존했지만 이러한 실제 카메라의 조작 논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실습에서의 얻을 수 있는 실제 카메라를 작동하는 촉각 경험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VR 기반 훈련 시스템인 V액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카메라 조작 경험에 근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촬영 교육의 장비 제약, 실습 기회 부족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VR 기반 설계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충실도 장면, 또 커스텀 컨트롤러, 경량 모듈형 설계를 갖춘 VR 촬영 훈련 시스템인 V액션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실험을 통해 V액션이 효과적인 실습 성과와 학습 전이 효과를 제공함을 입증했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웍입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 첫 번째로 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테크놀로지가 학습이나 훈련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VR은 디지털 기술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교육 분야에서 점차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VR은 몰입감이나 상호작용성을 통해서 학습자들한테 독특한 시각과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교육 효과를 크게 증진시킵니다. VR 교육에서 적용된 학습 및 이론 기법은 다음과 같은 5가지가 있는데요. 구성주의 학습, 또 경험 학습, 게이미피케이션, 듀이의 Learning by Doing, 플로우 이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위 이론들은 모두 학습자 중심 접근법을 지향하며 실제 혹은 시뮬레이션의 맥락에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이 습득됨을 강조했습니다. 즉, VR은 이러한 몰입 환경, 감각적인 강화, 또 상호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습자의 동기와 참여 이해도를 높이고 또 교육자에게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교수 도구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VR 교육은 특정 환경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기술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술 교육과 같은 고위험 영역에서 안전하고 몰입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VR 교육에서 어, 자주 활용되는 이런 러닝 바이 두잉이라는 이론은 VR의 그 물리적인 상호작용 부족이라는 제약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V액션을 이제 만든 이 연구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인 피드백 제공 방식과 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의 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섹션으로는 Traditional Approaches and Advanced Technologies in Film Production Education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영화 교육에서는 이론 수업을 배운 후에 이제 실습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카메라 조작, 조명, 편집 같은 것들을 배우고 이를 실제 환경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습 과정은 높은 비용, 또 장비의 접근성 부족, 시간 제약, 제한된 실습 기회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최근 들어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나 이런 CG 기술이 영화나 TV 제작에 결합되면서 이러한 교육적 제약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시각화해서 좀 더 정보 전달력을 향상한다든지 아니면 3D 디지털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좀 VR 환경을 현실과 거의 유사한 환경을 재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기반의 카메라 모션을 생성함으로써 좀 더 사용자들이 쉽게 카메라 모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들은 대부분 기술적 개발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교수법과의 깊이 있는 비교 연구는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실제 장비 조작을 대체하기에는 아직 VR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 촉각 피드백이 학습 효과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지만 이를 충족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실도 장면과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컨트롤러를 결합한 VR 기반 촬영 훈련 시스템 V액션을 제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Transfer Learning Theory 그리고 Embodied Cognitive Theory라는 교육적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개념과 절차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화 제작 교육에서는 카메라 구조나 촬영 기법과 같은 개념적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카메라 조작과 같은 절차적 지식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ACT 이론이라는 교육적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규칙과 사실은 선언적 지식 형태로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적 지식은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과정은 그 이론적 지식이 실무 지식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선언적 지식은 무엇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개념, 경험을 모두 일컫는 지식들이고요. 또 절차적 지식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선언적 지식은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이론 같은 지식이라면 절차적 지식은 이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행동에 가까운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론적 지식이 절차적 지식으로 효과적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과업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서 맥락적 학습과 체계적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학습 환경이 실제 환경의 유사성과 높을수록 전이 효과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카메라와 실제 장면을 일관되게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개념을 실제 조작 지식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VR은 이러한 몰입적 환경 그리고 실제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재현하여서 학습 성과와 전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몰입 경험을 넘어서 컨트롤러 조작을 통해서 의미 있는 신체적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이는 학습자의 체화된 경험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이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VR의 몰입감과 체화된 경험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고요. 또 영화 제작 교육에서는 이러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모두 요구하는데 VR은 이 두 영역에서의 학습 성과와 전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VR을 활용한 영화 제작 연구는 제한적이며 또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의 비교 검증도 부족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VR 기반 촬영 교육 시스템인 V액션을 제안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포머티브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머티브 스터디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 영화 촬영 교육에서의 그 초심자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또 VR에 이러한 촬영 교육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시행된 사전 인터뷰 연구입니다. 먼저 참여자는 4명이고요.
8년 정도 경력이 있는 교사 1명, 그리고 촬영을 막 시작한 초심자 2명, 또 영화 기술의 전공 대학원생 1명 이렇게 경력자와 좀 초심자들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음, 일단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됐고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는 주로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가 무엇인지, 또 VR 기반 훈련 시스템이 갖춰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인터뷰의 리절트인데요. 먼저 이 네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전통 교육의 어려움들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P4 같은 경우에는 전문 장비의 고비용으로 인해서 실습이 제한적이고 학생들은 여러 차례 이론 수업 후에 단 한 번의 실습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편 영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촬영을 경험했지만 이런 개별적인 전문 장비 사용 기회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론 지식과 실용적인 기술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제한적인 접근성, 그리고 높은 비용은 초심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분석 결과 VR 기반 영화 촬영 훈련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핵심 설계 원칙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High Fidelity Visuals, 두 번째는 Preservation of Operation Habit, 세 번째는 Lightweight Design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VR이 이제 카람, 어, 신이나 어떤 카메라에 대한 전환, 또 반복 훈련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들이 좀 효과적으로 발휘하려면, 촬영 교육을 받는 실제 환경과 좀 시각적인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인터뷰이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즉, 현실과 유사한 시각적 환경을 제공해야 학습 과정에서의 단절이 줄어들고 좀 더 효과적인 실습 환경이 조성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작 습관을 보존하는 것인데요. 최종 목표는 결국에는 현실 카메라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VR 환경에서의 카메라 조작 경험이 실제 장비와 최대한 유사해야 합니다. 특히나 초심자의 경우에서는 실제 카메라와 동일한 절차와 피드백을 경험해야 이러한 가상 환경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들이 실습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이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량화된 설계인데요. 촬영 과정에서 이제 막 렌즈를 바꾸거나 장면을 바꾸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나 비용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면이나 렌즈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교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빠르게 셋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그런 카메라 기능들을 모듈화를 해서 좀 더 복잡하고 큰 장비를 다룰 때 발생하는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그런 3가지의 디자인 설계 원칙을 따르면서 이러한 V 액션이라는 시스템을 설계를 했는데요. 먼저 이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VR 헤드셋,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트롤러가 요구가 되고요. 또한 이러한 그 촬영을 하는 그런 공간과 최대한 비슷한 하이 피델리티의 비주얼을 갖고 있는 장소를 재현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이 모듈화되어서 좀 더 이제 학습에서 필요한 기능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렇고요. 어, 일단 하드웨어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카메라 조작의 촉각적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존 VR 인터랙션에서 그 실제 HMD를 구매하면은 이제 각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러는 실제 카메라 조작 감각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자들은 아래와 같은 VR 카메라 촬영을 위한 자체적인 컨트롤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컨트롤러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먼저 줌과 같은 기능은 조이스틱을 통해 조작이 되었고, 포커스, 조리개, 댐핑과 같은 기능들은 물리 노브를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컨트롤러는 대칭적인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요. 또 신호 처리 같은 경우에는 포텐셔미터 스위치를 통해 전기 신호를 변환하고 UD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고 저비용으로 실시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IMU와 통합되어서 이런 피치나 롤과 같은 조작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연구자들은 최대한 이 카메라의 기능들이 현실 카메라와 유사하도록 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커스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카메라에서도 어, 실제 카메라에서 이제 포커스를 돌리게 되면은 그 돌린 각도의 그 값 자체가 초점값에 대응이 됩니다. 따라서 그 연구자들은 포커스를 노브로 이제 사용을 한 이유가 이게 최대한 실제 카메라와 비슷하게 작동되도록 그런 설계를 한 거고요. 또 줌과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와 다르게 그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기준 센터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조이스틱을 선택한 이유도 최대한 이러한 작동 방식을 따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컨트롤러는 삼각대에 장착이 되어서 실제 카메라 운용과 비슷한 자세를 제공을 했고요. 또 카운터 웨이트를 조절해서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감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경량 그리고 분리형으로 설계가 되어서 굉장히 휴대나 설치가 용이하고 유연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고충실도 장면과 또 렌즈 파라미터를 정합하기 위해서 어, 잠시만요. 아, 네. 소프트웨어 디자인인데요. 음, 네. 아, 제가 아까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였고 지금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그 인터뷰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실제 실습 환경과 가상의 환경이 유사해야 좋다, 유사해야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 연구자들은 고충실도의 장면을 제작하기 위해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D 리컨스트럭션을 통해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장면을 획득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가지고 그냥 바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얼리얼 마켓 플레이스에 있는 고충실도 에셋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현실 세계와 맞도록 그 장면을 구성한 후에 이 장면을 그 학습에 필요한 장면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즈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 보정법을 통해서 어, 렌즈 왜곡의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실제 촬영된 카메라의 렌즈와 최대한 비슷한 그 렌즈를 가상의 버추얼 카메라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디자인에서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모듈화된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에 이런 팔로우 포커스 기능이 통합이 되기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 모드로 그 집이라는 어떤 그 길쭉한 이제 카메라를 그 달아가지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그 장비가 있는데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모드 아니면은 이제 삼각대 카메라를 얹어가지고 스태틱한 샷을 그 촬영하는 기능이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디캠 효과 같은 다양한 이펙트들을 이제 얼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아카이브 되어서 학습자들이 필요할 때 쉽게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움직임에 대한 학습도 지원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키프레임 기반의 가상 카메라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학습자가 이러한 가상 카메라에 생성된 그런 그 경로를 자신이 촬영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좀 그런 오류를 인식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기술 향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구현인데요.
일단 여기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제작을 했고 또 다양한 전자부품들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 전체 무게가 한 400g 정도이고 제작 비용은 $90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언급했듯 UDP 프로토콜을 통해서 PC와의 통신을 했는데 지연이 거의 30ms로 굉장히 실시간으로 반응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좀 독특하게 구동이 되었는데요. 유니티랑 얼리얼 엔진이 혼합 구조로 동작을 했습니다. 일단 VR 디스플레이는 이제 오클러스 퀘스트 2를 통해서 어, 보여지게 되고 또 인터페이스는 유니티 플러그인을 통해서 VR 내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가상 환경은 이제 유니티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페이스는 얼리얼 엔진입니다. 그 유니티 가상 환경 안에 이제 윈도우 창을 띄울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활용을 해서 얼리얼 엔진을 유니티에서 띄어서 촬영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아마도 이게 VR 시스템 지원을 오큘러스에서 하고 또 얼리얼은 이게 좀 힘들어서 이런 혼합적인 구조를 채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실도 씬 재현에 대한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레이저 스캐닝 방식과 컴퓨터 비전 기반 재구성 방식입니다. 일단 레이저 스캐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반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메라, RGBD 카메라를 통해서 한 2분간 촬영한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이제 결국에는 3D 리컨스트럭션 기술을 통해서 장면을 재구성하고 또 사용자가 그 에셋들을 그거랑 매핑을 해서 그런 가상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작 과정은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보정과 같은 경우에는 얼리얼 엔진의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플러그인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모듈 기능, 컨트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얼리얼 엔진의 블루프린트와 C불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익스피리먼트입니다. 어, 일단 유저 익스페리먼트에서 이렇게 구현된 시스템이 카메라 기술 학습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자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헬싱키 선언 지침과 대학 윤리위원회 승인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모든 참가자는 사전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실험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습 단계와 평가 단계인데요.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약 2, 30분 동안 카메라 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또 평가 단계에서는 약 5분에서 10분 동안 실제 카메라 조작 및 이론 지식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참여자 배정은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이론 그 통제 그룹과 실험 그룹에 배정이 되는데요. 통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방식, 비디오나 일러스트를 통한 학습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구현했던 V액션 시스템을 통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 평가 단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 전문 카메라를 사용해서 어떤 스토리라인에 기반의 촬영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 촬영을 한 이후에 이론적 지식에 대한 평가 설문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구성은 총 24명이고 남자 14명, 여자 10명 정도 있고요. 모두 촬영 초심자고 또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들 모두 다 정상 시력을 갖고 있었으면서 또 3D 멀미에 대해 경험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실험 전에 시스템의 배경, 목적,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 또 이 참가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기본 조작 방법을 익히고, 좀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작성 후에 약 40분간의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디자인은 이제 혼합 설계인데요. 앞서서 언급했듯이 컨트롤 그룹과 이제
V 액션을 활용하는 실험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설계는 Between Subject이고요. 또 Within Subject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을 할 때 총 네 가지의 단계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적 촬영, 두 번째는 동적 촬영, 세 번째는 복합 촬영, 마지막으로는 이런 걸 다 합친 기본 기법을 배웠고요. 어, 그리고 두 그룹은 모두 이런 실제 카메라로 평가 단계에서 스토리라인에 기반의 촬영 과업을 이제 세 개의 영상을 촬영을 하는 그런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라인 기반이란 감정 단서, 격렬한 전투와 같은 어떤 워드 감정 단서를 랜덤하게 제공을 하고 이 그 키워드에 맞춰서 어떤 기법들이 좋을지 스스로 판단을 한 후에 실제로 그 기법을 촬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한 이후에는 이론 지식에 대해서 설문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정했던 변수는 이런 과업을 얼마나 유사하게 했는지, 또 교사가 실제 두 명의 교사가 이를 평가를 했고요. 또, 음, 또 이제 뇌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주의 이완 지표, 또 주관적 설문 점수 등을 포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일단 실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실험 환경 세팅인데요. 일단 왼쪽의 절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면을 촬영하는 구역이고, 또 오른쪽 절반은 학습 및 조작을 위한 실험 도구 구역들이 놓여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가상 환경을 현실과 유사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얼만큼 이게 가상 환경과 현실이 유사한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장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실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또 V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뇌파 측정을 위해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브레인 링크 라이트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실험에서 사용됐던 학습 자료들은 전문가 자문을 기반해서 만들었던 그런 자료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영상 자료와 텍스트 자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소개하는 영상이 약 2분 정도 재생이 되고, 또 그 각 단계에 맞춰서 예시 영상들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4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총 40편의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에는 각자 그 어떤 지식, 그 개념 지식력, 어,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개념 지식, 그리고 실제로 카메라 작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적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실험 단계는 앞서서 계속 얘기했듯이 크게 러닝 스테이지와 평가 단계, 이밸루에이션 스테이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러닝 스테이지에서는 참가자들은 모두 다 이제 오클러스 퀘스트 2를 착용을 하고 지금 EEG 디바이스를 이렇게 어, 그 귀 앞쪽에 그 위쪽에 달아서 실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론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에 이 시스템을 좀 자유롭게 연습을 하면서 좀 절차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는 난이도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그런 텍스트나 영상, 또 이미지 자료들을 제공을 했고, 또 예시 영상을 5개 정도를 선택해서 이제 실습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음, 일단 지금 이 사진을 아래의 피규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통제 그룹이랑 실험 그룹은 모두 다 여기 그 두 번째 두 번째 이 선 전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즉 통제 그룹도 이제 VR을 착용을 해가지고 이론 지식이랑 절차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학습 단계에서 이제 이런 개념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 이후에 실습하는 과정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제로 VR 시스템을 작동해서 실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러스트나 텍스트로 포함된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실험 그룹에서는 실제로 아까 V액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카메라 조작을 해보고 또 촬영도 직접 해보는 그런 실습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제들은 발판을 사용해서 그 세그먼트를 다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 지식이 끝난 다음에 발판을 한번 눌러서 또 구분을 하고 또 실습 단계 이전에 한번 발판을 눌러서 그 실습과 이론을 학습하는 단계와 실습을 하는 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단계인데요. 학습한 후에 이제 참가자들은 이 VR과 이 그 뇌파 측정기를 모두 벗고 휴식을 한 후에 앞서서 계속 말했듯 3개의 감정 단서를 받아서 총 3편의 짧은 영상에 약 20초 정도의 길이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 이러한 앞서서 배웠던 이론적 촬영 기법과 어, 이론적 촬영 기법이 올바르게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카메라를 부드럽게 조작을 하는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촬영 결과물은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영화 제작 교사 2명이 표현의 정확도와 조작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촬영 후에 참가자들은 객관식 8문항 설문을 통해서 학습 단계에서 이론 지식이 얼마나 이해를 되었는지,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이 데이터를 수집한 그런 항목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학습 성과, 그리고 시스템 경험, 지식 습득입니다. 일단 학습 성과 같은 경우에는 뇌팍 측정을 통해서 attention 그리고 reflection을 통해서 얼마나 주의하고 이완했는지에 대한 그런 점수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현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군에만 해당이 됐는데요. 제 생각엔 아마 VR 액션을 사용해서 그 예제 영상들을 찍었을 때 그게 예제 영상과 자신이 찍은 영상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했듯 평가 단계에서 촬영한 마지막 영상을 이제 전문가들이 표현 정확도나 조작성 기준으로 추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경험 같은 경우에는 PSSUQ라는 설문을 통해서 시스템 사용성과 만족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습득은 이제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이론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결과입니다. 일단 주의 이완 점수 같은 경우에 음, 주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실험군이랑 통제군 모두 다 실습 단계에서 좀 더 높은 그런 주의가 높은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완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실험군들이 통제군에 비해서 모든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통제군은 이론 단계에서 좀 집중도가 높은 반면 좀 실험군은 실습 단계에서 집중도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현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좀 유사도가 예제 영상과의 유사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평균 약 75% 정도로 기본적인 숙련은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 난이도인 레벨 4에서는 레벨 3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달성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서도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라인 기반의 그 마지막에 이제 평가했던 숏 필름에 대한 평가인데요. 먼저 표현 정확도와 조작성 부드러움 모두 실험군이 더 높게, 어, 통제군에 비해서 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지식에 대한 설문은 실험군이나 통제군이나 모두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주관적 설문에서는 유용성, 정보 품질, 인터페이스 품질, 전반적 사용성 모두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어서 이 V액션 시스템이 사용성이 우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군 참가자 중에서 무작위로 3명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분들 모두 V액션이
실제 카메라보다 더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실제 카메라는 굉장히 무겁지만 이러한 가벼운 가상 컨트롤러를 통해서 자유로운 조작과 이러한 조작을 할 때 부담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치 게임하는 느낌이 들었고 장비를 손상시킬 걱정이 없어서 괜찮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듈화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지시와 결과만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자는 자신이 목표하는 그런 학습 단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 이 세 명 모두 기본적인 조작 이해는 도움이 되지만 정밀한 재현은 여전히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또한 30분의 실습만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두 분한테 이 세 명한테 어, 이런 VR 기술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VR이 더 발전한다면 영화 제작이나 교육을 굉장히 색다르게 혁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적 카메라 장비 없이도 그냥 VR 환경만으로도 영화 제작 및 교육을 진행하는 미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일단 이wan 결과 같은 경우에 음, V액션 그 V액션을 사용한 이런 실험군이 통제군에 비해서 더 이완도가 높게 나오는데요. 즉 초심자들은 좀 더 긴장을 풀고 더 편안한 상태에서 학습을 할 수 있음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초심자들은 전반적으로 실습 단계에서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통제군은 이런 그 단계에서 이론 단계에서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았던 반면 실험군은 실습 단계에서 집중도가 높아서 이런 러닝 바이 두잉 효과가 반영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론 지식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 간 습득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 실습 성과에서는 실험군이 좀 더 그 통제군보다 더 우수했는데요. 즉 VR 장면이 이런 실제 환경과 유사하고 실제 그 카메라 조작과 유사한 그런 환경을 제공했기 때문에 전통 학습보다 전이 효과가 더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V액션이 전통 학습 같은 경우에는 개념 지식을 절차적 지식으로 옮길 때 이런 한계들이 있지만 VR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체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 절차적 지식 습득과 적용이 굉장히 실제 적용 전이가 굉장히 촉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 섹션이 조금 논문을 읽다가 뜬금없다고 좀 느껴졌지만 일단 이 V액션 시스템이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방송국에서 실제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을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보다 굉장히 빠른 신전환, 화면 전환, 렌즈 조정을 통해서 이런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 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실제 촬영은 여전히 현실 세트에서 진행이 되었고 VR은 주로 시각적인 프리뷰 용도로만 활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VR을 통해서 이를 실제로 송출할 만큼의 어떤 정확도나 또 실시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에 활용되는 것은 부적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서는 VR 효율성을 특히나 중시하기 때문에 VR은 주로 프리뷰용으로 활용이 되지만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학습자의 훈련감이나 실시간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V액션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있을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에서 어, 이런 초심자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일관된 조작 경험을 제공하고 또 방송국이나 전문 현장에서는 이런 빠른 프리뷰 기능으로도 효율성을 기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하드웨어 컨트롤러는 V액션 이런 촬영 기술뿐만 아니라 레이싱 게임 같은 다양한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계점인데요. 일단 V액션 학습은 예시 영상을 따라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상으로만 이제 보는 방식이 VR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학습을 할 때 학습자들이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뭔가 동작 재현에만 몰두하고 어떤 이론적 지식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런 경량화된 컨트롤러는 실제 카메라와의 조작감 차이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개선 방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3D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VR 내에서 이런 단순한 영상 시청을 넘어서 대면형 방식의 그런 교수 방식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어 영상뿐만 아니라 실제 그 카메라를 좀 다양한 시점에서 좀 멈춰서 이런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각대 장착과 카운터 웨이트 조정을 통해서 실제 카메라와 유사한 촉감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VR 그 학습 공간을 스튜디오나 교실과 유사한 환경으로 했지만 이제 영화의 고전적인 장면이나 특정한 아이코닉한 순간을 VR로도 재현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더 많은 전문 교사와 협력을 해서 다양한 VR 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